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한 10분 정도만 더 하면 다 끝나는데요. 그냥 계속 할까요? 질문 있으면.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 재밌어요? 제가 잠깐만 안내할게요. 네. 예, 조금 이제 좀 더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강사님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줄기세포 중에 역분화 줄기세포, 배아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 지금 여기 차바이오텍에서 하는 거는 지금 자궁의 임신태아에서 태아에서 오는 줄기세포, 그리고 다른 지금 조금 전에 4개 우리나라 회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회사에서는 제대열 제대열 줄기세포를 가지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역분화 줄기세포를 가지고 연구하셨고, 또 서울대학교에서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조류 생殖세포 가지고 연구하셨고, 지금은 이제 태아 관련 줄기세포를 가지고 연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강사님이 줄기세포 관련해서는 굉장히 앞서서 일하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면 충분히 답변해 주실 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연구소 관련 이 질문이 있어도 하셔도 되고, 지금 연구소에 조금 이따가 제가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호서대학교 졸업생들이 있는지 이런 거 좀 질문해 주고 싶고 이렇게 하거든요.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제가 나온 김에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이제 아까 우리나라 4개 회사 말씀하셨고, 지금 처음에 초반에 그 제대열 줄기세포나 태아 줄기세포, 태아 줄기세포, 제대열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러 가지 줄기세포 중에 가장 많이 상용화되고 있고 또 그런 분야가 어느 쪽인지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은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 있는 게 이제 아까 그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허가받은 게 이제 4개가 품목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 중간점 줄기세포들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랬을 때 제일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는 거는 제대열 줄기세포가 이제 아까 매드포스트하고 그 다음에 강스템이라고 회사가 있어요. 그 강스템 이렇게 2군데가 제대열 유래의 그 중간점 줄기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그 관절 결손, 아니면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에 그 강스텐 거기서는 이제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 또 면역 관련된,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간점 줄기세포는 재생 쪽보다는 그런 면역 조절 또는 염증 조절 이런 파편한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강스템 줄기세포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네이처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지방률의 자가, 그러니까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에서는 2가지예요. 중간점 줄기세포를 할 때 자기 거를 자기가 만든 그걸 이제 자가라고 해요. 어덜러너스. 이거는 면역 반응이 없죠. 그렇지만 내 거를 내가 생산해서 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대량 생산이 어렵거든요. 그때 생산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비용이 큰 반면에 면역 거부 반응이라든가 그런 안전성이라든가 좋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개발 전략을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네처셀 같은 경우는 자기 거 지방 세포는 꺼내기가 편하잖아요. 거기서 또 줄기세포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발하는 그 회사가 있고, 또 제가 같이 일하는 그 차바이오텍 거기서는 지금 요거는 이제 지금 백업 파이프라인인 거고요. 지금 계속 개발을 이제 공동 개발을 차바이오텍하고 할 거거든요.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차바이오텍에서는 아까 얘기한 태아 유래의 세포인데 거기는 주로 이제 탯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저희 상프라도 산모로 공여 받을 수 있으니까 탯줄이나 아니면 태반
유래의 그 중간적 줄기세포를 많이 차바이오텍에서는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이제 그 주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런 태반, 탯줄 아니면 제대혈, 지방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성취줄기세포의 범주에 들어가요. 탯줄에서 유래하는 세포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 그 제대혈의 중간적 줄기세포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회수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게 높지 않은 그 단점이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그 컨시더레이션 그 항목 중에 있었던 그런 어떤 도너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줄 때 그 공연을 받을 때마다 바뀌면 좀 대량 생산이 어렵잖아요. 그런 단점들이 있죠. 근데 저희 그 태아 골 조직의 중간적 줄기세포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실 발생학적으로 아까 잠깐 슬라이드에 넘어갔지만 그때 우리가 얻는 그 발생 시기에 막 그 관련된 그 줄기세포들이 그때 막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한 거죠, 소스가. 그래서 그런 지금 안 거지만 나중에 안 거지만 그런 자궁의 태아 공연을 받아서 상용화 개발할 때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지금 종합연구원 차병원 종합연구원에 제가 지금 그 셀테라피 센터 2에서 맡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연구원 중에 한 친구가 김현정 선생이라고 우리 호서대학교 출신이에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인터뷰 처음에 왔을 때 이제 호서대학교 학생이라고 졸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냐고 했는데 일도 너무 잘하고 저희 지금 현재는 김현정 선생은 여기 필터 RP라고 있어요. 이것도 또 다른 세포예요. 이건 뭐냐면 태아 안구 조직 유래 줄기세포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눈에서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새 황반변성이라고 나이 들면서 생기는 그것도 퇴행성 안질환이거든요. 눈 안쪽에 이제 레티나 레티나 망막이 있는데 그게 나이 들면서 거기가 변성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력을 잃게 되는 퇴행성 안과 질환이거든요. 그 세포가 이제 저희가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김현 선생님 지금 RP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토리셉터 황반이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진짜 빛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죠? 그게 이제 C세포들이 그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 포토리셉터를 분화하고 분리하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호서대학교하고 저도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관심 이렇게 세포 이런 거 치료제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 한희정 교수님 통해서 관심 있으면 연락하세요. 혹시 또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오늘 특강을 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신청을 받았었는데 대부분 다 연구소 진로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이 좀 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줄기세포 자체에 대한 이제 내용도 듣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연구소 관련해서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좀 궁금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우리 학과에서 연구소에 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면. 연구소는 일단 연구소에서는 사실 그래요. 이런 이제 연구 분야들이 사실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 뭐 요 시간에 말씀드린 건 굉장히 극히 일부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이제 있고 또 더 많은 손이 필요한 게 이제 이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뭘 하든지 어쨌든 일단 관심이 중요해요. 내가 저런 연구를 하겠다, 해보고 싶다. 저도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천안 도교고등학교 나왔는데요. 우리 그 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 거기 이제 하숙집에 거기 천안에 살았는데 그때 호서대학교가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호서대학교가 우리 저 천안 캠퍼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중에 생겼죠. 그때 거기 생겨가지고 호서대가 그때 당시 이제 뭐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았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나도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그 유전공학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 약 개발하면서 제네틱 엔지니어링 유전공학. 나도 유전공학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만 했지.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거 재밌겠다. 그런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유전공학자가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우리 여기 학생들은 다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개발을 하고 약을 개발하고 아니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유전공학을 하고 싶었지만 방법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여기 한 교수님처럼 저도 수의과대학에 들어갔는데 수의과대학 들어가고 나서도 이쪽으로 생물학, 분자생물학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쪽을 하고 싶었고 근데 수의학을 하면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원을 가게 되고 대학원도 이제 바이오케미스트리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그냥 그걸 꿈을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사학위 그냥 하고 박사학위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포스트학 유학도 가고 거기서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실 이제 이렇게 이런 제네틱 엔지니어링, 모lecular biology, 셀 바이올로지 지금 얘기한 줄기세포 기본이 되는 그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존스 홉킨스에서 포스트학 하면서 거기서 배웠던 게 참 저한테 큰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그걸 잃지 않고 뭔가 방법을 찾고 제일 좋은 건 그거겠죠. 이제 여기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을 테지만 여름방학 때 같은 때 아니면 이런 때 인턴십이라든가 이런 걸 잘 활용을 하고 해가지고 한번 이런 게 뭔지 또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잖아요. 교수님들이 줄기세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세포 배양하는 그런 거 가서 시간 될 때마다 가서 배우고 좀 교수님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겠어요. 학생이 와서 교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가서 배우고 해가지고 그런 걸 잘 배우는 분이 일단 그 다음에 졸업할 때 이제 직장 이제 하고 할 때 그런 경험들 관심들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그 직장 이제 지원하고 할 때 그렇게 다 도움이 되고 대학원을 갈 때라든가 그렇게 하면 되죠. 참고로 저희 그 종합연구원 아까 제가 소개는 못 드렸는데요 시간상 차 종합연구원 이렇게 치시면 저희 종합연구원에서 제가 연구하는 건 극히 일부예요. 거긴 아까 쭉 설명드렸던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는 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배아줄기세포뿐만 아니라 그 신경세포, 그죠? 그래서 파킨슨 세포 치료제 개발하는 그런 팀도 있고, 그 다음에 분화 방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배아줄기세포나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용해가지고 그 면역세포
뭐 이제 저 내추럴 킬러셀이라는 그 항암 면역 세포거든요. 면역 세포를 분화하는 그런 연구하는 그룹도 있고, 그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개발하는 그런 연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한번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차종합연구원 저희 웹페이지 이번에 업데이트 됐는데요. 거기 들어와서 보시면 저희 연구하는 거 이렇게 쉬운 말로 이렇게 좀 소개도 해놓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보시면서 어떤 분야 관심 있으신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연구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연구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거든요. 관심 가져주시고, 관심이 제일 먼저예요. 관심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고 싶다 생각을 갖는 거, 꿈을 갖는 거, 그 다음에 그 기회를 만드는 거, 그죠? 꿈을 잃지 않고 기회를 계속 만들어보고 하다 보면 이제 길이 인도해 주시겠죠. 좋은 방법이 다 있어요. 네. 또 질문 좀 해주세요. 자, 없으시면 그러면은 그 마지막 이게 이제 동물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돼?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동물은 동물마다 그 아픈 데가 다르겠죠, 그죠? 그거 차이지 사실 많이 비슷해요. 먼저 이제 말 같은 경우 이제 대동물이고, 사실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레크레이션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이제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굉장히 큰 산업 동물 중에 하나죠. 물론 산업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이제 밸류에 관련된 이슈이기도 하지만, 자, 말은 어차피 뛰는 동물이에요. 이제 잘 뛰어야 돼.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뛰다 보니까 또 무겁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쉽게 올 수 있는 병이 바로 요 인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그 육중한 체구를 이용해서 빨리 달리나가니까. 그래서 인대에 관련돼서 생기는 이게 절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슬픈 얘기지만 어쨌든 폐사되는, 이제 더 가치가 없으면 산업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제일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대의 인jury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런 필요가 제일 컸죠. 그래서 말 같은 경우는 그 인대를 재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 찾은 거죠. 먼저 그런 말이 이제 다리를 절기 시작하면 이제 확인을 엑스레이 찍으면 다 나오겠죠. 아니면 소노그램을 하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인대가 이렇게 망가지는 게 이제 염증이 생기고 이제 망가지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 말에 이쪽 그 지방 조직을 이렇게 떼어내요. 수술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무균 방법을 해서 이제 잘 소독해가지고 이게 지방 조직이에요. 지방 조직을 떼어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줄기세포를 분리하죠. 그래서 키워요. 그래서 이제 증식을 시킨 다음에 그 지방에 있는 그 중간전 줄기세포를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처음에 이제 넣어주기 전에 이제 인대가 이렇게 망가져 있었는데, 다시 한 9개월 이후에까지도 계속 그 인대가 재생이 돼가지고 다시 이 말이 저기 저 써머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을 때 한 그 77% 정도, 그러니까 10마리 중에서 한 8마리 가까이가 거의 회복, 그 기능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죠. 그 다음에 그게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특별하게 어떤 그런 부작용 같은 게 없이 이렇게 잘 치유가 된다 하는 게 이제 외국에서의 사례고요. 국내에서는 얼만큼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서치는 안 해봤는데, 어쨌든
저희도 이게 한국 마사회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일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인대 아니면 그 다음에 관절, 이쪽 관절도 말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지금 칼피스텐 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의 재생 치료가 된다 그러면 관절 그쪽 재생에 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려동물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용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적응증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건 뭐 여기 지금 제가 가져온 한 경우 이것도 이제 랩니스에 관련된 결과인데요. 개에서 실제로 관절이나 이쪽이 재생이 잘 일어나다 그래가지고서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가 여기 결과에서 정의해본 것처럼 통증이라든가 아니면 활동하는데 다시 거의 다 80% 정도가 이상이 80% 이상이 굉장히 회복이 잘 된다 하는 거고요. 방법은 비슷해요. 이렇게 개 같은 경우에도 지방줄기세포가 사실 지방줄기세포가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지방은 비침습적이거든요. 큰 수술 없이 골수율의 줄기세포는 채취하려면 아무래도 골수 안에다가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뽑아내야 되고 하는 그거는 그래도 좀 침습적인데 지방은 그래도 간단한 마취 정도면 국소 마취거든요. 국소 마취 정도면 되기 때문에 지방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쉬워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거를 자기가 쓰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좋은 방법이지만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이게 이제 동결 제형으로 대량으로 생산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런 아픈 우리 반려동물 있을 경우에 치료제를 쓰겠다 하는 경우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 우리 종합연구원 안에 동물 줄기세포팀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일단은 저희는 개 쪽으로 하지 않고 고양이 반려묘 고양이 동물세포 치료제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고양이는 특별히 지금 이제 벌써 배웠을지 모르는데 신장 질환이 제일 많아요. 그게 제일 또 심각하고 개는 이제 브리드에 따라서 좀 흔히 오는 질환들이 다 다르잖아요. 좀 배웠죠? 그런 거 브리드에 따라서 오는 병들이 다른 것처럼 고양이는 아마 제일 심각하고 제일 사망 원인이 되는 게 신장, 키드니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양이 유래의 중간전 줄기세포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걸 특허를 내고 그다음에 그 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고양이 신부전증 세포치료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현재 고양이 신부전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유효성 확인하면서 아마 독성 확인하는 그 과정이 있으니까 아마도 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면 아마 임상 시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동물이라 그래가지고 세포치료제 허가받는데 다르지 않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처럼 아까 제가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세포도 GMP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GMP 생산하고 사람한테 독성이 없다 이런 거 유효성이 있다 이런 모델을 다 보여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료들을 다 제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게 똑같아요. 동물도 우리 검역원 김천에 거기서 동물 관련한 세포 치료제 허가해주는 기관 규제 기관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세포 치료제도 허가받고 하는 과정 프로세스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지금 저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국내에서 그런 어떤 줄기세포 치료제, 동물용 줄기세포 치료제가 아마 나올 거고 실제로 미국에서도는 그 줄기세포 치료제 회사가 있어요. 개발하는 회사가 셀라비라는 그런 회사가 하나 있고 그거 말고도 아마 요 페이퍼 여기 제가 안 적어놨는데 한 두세 군데가 더 있어요. 동물용 줄기세포 개발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이 시장성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마 사람에서는 벌써 품목 허가된 게 줄기세포 치료제로 품목 허가된 게 한 7가지 정도 우리나라 4개 정도 있고 외국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제 아마 1, 2년 내로 굉장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사람에서 있고 동물에서도 이제 머지않아 이런 줄기세포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중간에 생각나는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네.